한강해설사 이갑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들 다 갑돌이 하시잖아요. 예. 예. 자, 여기서 이갑순 선생님? 예. 제가 이갑순입니다. 이갑순? 예. 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전부 다 너무 준비를 잘하고 갖고 오셔서 내보의 흥분보다 훨씬 더 나은 거 가지고 오셔요. 예.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장릉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저희가 12시 설명인데, 우리 사실 다른 해설사들은 시간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뵈니까 전부 연세가 있으셔서 또 기다리라고 하니까 죄송해서 여기서 잠깐 설명드릴 테니까 네. 나머지는 한 바퀴 돌아보시는 걸로 하세요. 네. 예, 여기는 조선 6대 임금 장릉입니다. 단종대왕릉이에요. 근데 요 단종대왕릉은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보면 능이 도대체 어디에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하세요. 그죠? 단종임금능은 다른 능보다 많이 달라요. 관리에 벗어난 게 좀 많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저쪽에 역사관 옆에 계단이 있죠? 저쪽으로 한 3분 올라가시는 거고요. 그 자리가 상당히 높아요. 원래가 조선시대 왕릉이 어때요? 거위가 저렇게 높은 데 모셔지질 않고 약간 언덕이 진 구릉에 모시게 되거든요. 이걸 한자로 표현한다면 언덕강에 모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 그 자리가 해발 270 정도 돼요. 상당히 높은 거예요. 이 자리도 지금 장릉 이 자리도요. 영월 시내 제일 낮은 곳을 본다면 해발 100m는 높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거 단종임금능이 저렇게 높은 데 모셨다는 건 일단 관리를 깼습니다. 그죠? 두 번째 관리 깬 게 또 있어요. 한양 백리 안에 모시는 게 관리라고 그랬어요. 임금이 능행을 가세요. 혹시 변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에 대궐로 돌아가셔야 되죠. 이게 백리예요. 근데 영월은 우리가 200km가 넘으니까 통상 한 500리가 넘는다고 보셔야 되죠? 이것도 관리 깬 거죠. 세 번째 관리 깬 게 있습니다. 다른 능에 가시면 대부분 어때요? 동분, 정자각, 참도, 홍살문. 홍살문 앞에 섰으면 거의 일직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능도 있어요. 광릉 같은 경우 조선 7대 임금 세조대왕릉에 가시면은 왕은 이쪽에 계시고 왕비는 여기 계시고 가운데 하나만 정자각을 해서 봉양하는 능 동원 이강릉. 그죠? 동산원자 써서 세종대왕릉에서 700m 옆에는 효종대왕릉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시면은 또 어때요? 우리 혈이라는 게, 기라는 게 무조건 바로만 흘러가지는 않아요. 커브를 이렇게 해서 흘러가기도 하죠. 근데 혈자리가 그렇게 흐를 때는 이렇게 좀 좁을 경우가 많거든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임금은 위에 모시고 왕비는 아래 모시는 동원, 상, 하능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말고는 대부분은 일직선상에 모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종임금능은 그렇지를 못해요. 능은 동쪽에서 서쪽 방향 신좌을 향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정동에서 한눈금이 남쪽으로 이렇게 한눈금 이렇게 된 자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정자각은 능의 옆구리를 보고 있어요. 말하자면 북쪽을 향해 있는데 능의 옆구리를 대고 절을 해야 돼요. 참도는 또 이렇게 꺾어져서 엉뚱하게 홍살문이 이쪽 입구에 와 있거든요. 그건 능에 가보시면 한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해서 단종임금능은 다른 능에 비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깨고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슬픈 임금이에요. 이렇게 지금 다 기록으로 다 해가 오셨고 네이버 형님한테 여쭤봐도 다 얘기해주고 친절하게 해주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제가 설명하면 훨씬 더 현장감이 있습니다. 단종임금은 슬픈 분이죠.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슬퍼요. 어머니가 조선시대 왕비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분이죠. 안동권 씨입니다. 현덕왕후 권씨 단종임금을 낳고 하루 만에 산후병으로 돌아가십니다. 하혈이 멈추질 않았대요. 어떤 책에 보면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실록에 보면은 그 다음 날 이렇게 나와요. 할머니는 세종대왕 부인이십니다. 소원왕후 심씨예요. 이분은 시문선생 따님이시죠. 이분은 단종임금 5살 때 또 돌아가셔요. 12살에 왕위에 오르실 땐 아무도 안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신강군약 위기다. 누구 입장에서 조선 7대 임금이 되신 수양대군 훗날 세조가 되십니다. 수양대군 입장에서 볼 때는 전주희 씨가 세운 왕실을 다른 성을 가진 타성을 가진 사람들이 좌지우지한다.
이게 명분입니다. 이래서 난을 일으키죠. 이게 바로 개유정난. 황보인, 김종서, 민신, 조국강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한 70여 명이 죽어요. 그러면 단조임금은 왕위에 오래 계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국가예요. 기록은 참 무섭습니다. 광해군이나 연산군처럼 어떤 난에 의해서 임금의 자리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게 아니고 나라 걱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걱정하셔서 삼촌한테 스스로 임금의 자리를 물려줬다. 선의했다. 이게 바로 나중에 돌아가시고 241년 만에 숙종 24년에 왕릉 임금의 자리 다시 복위 되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상황으로 창덕궁에 1년을 계십니다. 그때 또 일이 생겼죠. 단종임금을 다시 왕위에 올려드리고 싶은 사람들, 우리는 사육신의 난.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는 그런 말 없었대요. 해보지도 못하고 발각된 병자 혹사입니다. 이 병자 혹사 때문에 단종임금이 영월로 기양을 오시게 됩니다. 1457년 6월 22일 한양을 출발해서 6월 28일 청룡포에 도착하시는데요. 7일 동안을 걸쳐 오십니다. 여주 이포나루까지는 배 타고 오세요. 거기서부터 영월까지 걸어오는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지금까지도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지명이 다 남아있어요. 그 오시다 보면 몇 군데만 예를 들면요. 그 길을 지나간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명라곡이에요. 아직도 명라곡이에요. 그 동네가. 명라곡. 예, 거기다 라곡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어떤 고개를 오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이 고개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내관이 하는 말이 노산군께서 넘으셨으니 군등치라 합지요. 아직도 군등치제예요. 군등치. 거기다가 영월이 가까워옵니다. 해는 니엇니엇 넘어가요. 무서우셨을 거예요. 넘어가는 해를 보고 절을 했다. 배일치제 절배자 써서 이렇게 아직도 다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뭐 노산군의 말에 방울이 떨어졌다. 방울제 아직도 다 이래요. 청룡포에서는 딱 2달밖에 못 사십니다. 청룡포는 사실은 청룡포 이름 자체가 벌써 그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 푸를 청, 맑을 영, 물가포입니다. 앞에 다 삼수변이 들어갑니다. 우리 손하고 똑같죠? 삼면은 전부 강이고 뒤에는 육육봉이라고 절벽이에요. 암벽입니다. 배를 타지 않고는 건너갈 수 없는 천연 감옥 같은 곳. 이곳에서 딱 2달밖에 못 사십니다. 왜냐? 영월은 수해가 자주 나는 곳이에요. 상습침수고요. 하다못해 이 장릉 이곳이 해발 저 시내보다 100m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수해가 났었어요. 왜 수해가 나죠? 이게 산으로 빙빙 둘러싸여 있잖아요. 여기만 새벽 한 1시 반부터 5시까지 거의 한 250mm를 집중적으로 퍼본 거예요. 이래서 물이 미처 못 빠져나가서 우리 역사관 지하에 물이 다 찼었어요. 여기에 이만큼 물이 차서 우리 여기 해설사 방도 이만큼 물이 찼었어요. 이런 수해가 곳곳 집중호우가 내릴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영월이 그런 곳이에요. 산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단종임금이 유배되셨던 그해도 그렇게 큰 홍수가 났었대요. 그래서 영월 시내 한복간에 관풍헌에서 사시다가 1457년 10월 24일 날 유시에 사역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저는 관풍헌을 이왕 해설을 하니까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이 관풍헌이라는 것이 사실은 1399년 태조 7년에 진 건물입니다. 아주 잘 남아 있어요. 지방기념물 26호일 때 영월군에서 관리하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그 관리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사적지 예고가 돼서 앞으로 한 달 안에 몇 호 나오고 사적지 지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 건물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동원객사를 소개한다 이러면 동원객사를 소개한다 이러면 영월 관풍헌이 1번입니다. 왜냐면 원형 그대로 아직도 잘 남아있거든요. 앞에 기둥이 600년 넘은 기둥이 아직도 잘 남아있고 이렇게 남쪽을 향해서 주사와 날개, 익자, 익사가 아주 잘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건물이냐면 이게 주사라는 거는 원래가 우리 전패, 벌패 아시죠? 서울중앙국립박물관 가면 요렇게 생겨서 오얏꽃이 이렇게 있거든요. 임금 상징, 나라의 상징. 이걸 거기다 모십니다. 초하루, 보름, 임금생일, 세자생일, 4대 명절에 거기서 제사를 지냅니다. 망골배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지방에서도 나라의 시체,
임금의 시책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거든요. 그리고 옆에 객사는 한양에서 임금을 대신해서 누군가 왔을 때 쉬어갈 수 있는 요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단조임금이 사시다가 사약받은 건물이니까 지금은 옆에가 정비하느라고 조금 어수선하지만 집은 뭐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혹시 만약에 역사 프로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어할 때는요 관풍원 설명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관풍원에 그 건물 자체가 고건축이요 사이사이 보면 숨겨진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관풍원이 뭐 말을 합니까? 그죠? 그 자리에 그냥 600년이 넘게 가만히 서 있을 뿐이지만 가만히 서 있으면서도 몸으로 말을 다 합니다. 어딘가에 구석구석에 나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관풍원 설명할 때 한 바퀴를 돌며 그런 것까지 찾아내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관풍원 설명할 때 신이 났어요. 거기에 숨겨진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근데 여기를 혹시 다음에 이번에는 예정이 없으시면은 나중에 오시면요 미리 역사 포럼이니까 군청에 미리 역사 제가 주문하셔서 우리는 이갑순 해설사 보고 영월에 있는 관풍원이나 우리 관악건축이나 사찰을 비교하는 거 아는 건축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군에서 해줘요. 미리 그런 예약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그 관풍원이 거기서 사시다가 단종임금은 1457년 10월 24일 날 유시에 17살의 나이로 사약을 받고 돌아가십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딱 한 줄 노산군에게 사사를 명했다. 이게 전부예요. 없어요. 여차 저차 이거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민초들은 자기 잣대로 편견을 갖고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생겨난 거 음해일기, 송화잡설, 폐관잡기, 논사록, 병자록 많죠? 우리는 이거를 정사대접을 못하고 야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사가 재미는 더 있어요. 왕광연이 관풍원 대문까지는 왔대요. 사약을 못 드리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거기서 잔심부름을 하던 성은 공시요 이름이 복득이라는 사람이 지가공을 세우려고 단종임금 목을 뒤에서 활줄로 목을 졸라 죽였다. 그래서 성은 공시고 이름이 복득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관풍원 대문을 못 나가고 몸에 9구멍에서 피를 쏟고 죽었다. 천벌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단종임금 시신이 문제죠. 강에다 갖다 버려요. 동강하고 청룡포 앞에 흐르는 강은 서강입니다. 두물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남한강의 발원지예요. 그 자리 우리는 남한강의 발원지라고 그러면 두물 만나면 뭐라 그래요? 보통 두물머리, 합수머리, 양수리, 양평마냥. 근데 영월 사람들은 불리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금봉년입니다. 금봉년.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어? 금봉년에 골뱅이 잡고 왔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월 사람들은 거기가 임금이 버려진 자리라는 걸 다 공공연하게 다 알아요. 거기에 버려진 단조임금의 시신을 영월, 호장, 어몽도는 아들 셋을 데리고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해두었던 수위와 간을 가지고 이 산에 모시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들이 반대해요. 왜죠? 삼족을 멸한다고 그랬거든요. 단조임금 시신을 거두는 사람. 근데 이분이 남긴 말이 있죠. 위선 피와 오소 감심이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는 것은 달게 받겠다. 내 목숨을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버려서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겠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영월엄 씨를 충신의 자손이다 이렇게 대접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산은 지금 단조임금이 누워 계신 이 산은 영월엄 씨 선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선산이에요.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잠시 쉬고 싶은데 노루가 앉아있다가 인기척에 놀라서 도망을 가요. 다른 데는 전부 눈이 쌓여 있는데 그 자리만 눈이 녹아 있더래요. 잠시 지게를 내려놨다가 좀 더 깊은 산으로 가려고 지게를 지려고 그러는데 지게발이 땅에서 안 떨어지더래요. 여기에 모시라는 자리구나. 몰래 안매장한 자리가 바로 지금 능이 있는 그 자리고요. 어몽도 선생 영월서 못 살아요. 계룡산 동학사로 갑니다. 가보셨죠? 아마 가보셨을 건데 사실은 그 자리를 크게 신경을 안 쓰신 거예요. 다음에는 가시면 이제 신경 쓰시게 됩니다. 매표를 하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게 사찰이 있어요. 그럼 가면은 기념품 판매하는 곳이 있거든요. 바로 오른쪽.
거기 보시면 고려말 충신 포은, 야은, 목은, 정몽주, 이색, 길재 세 분 모셔놓은 삼은각이 있고 바로 앞에 숙모전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단조임금 정순왕후 그 북쪽으로 우입해 모셔져 있고 양쪽으로는 사육신, 생육신 99인의 우입해 모셔놓은 자리인데 그 자리가 바로 3년상 치른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다음에 가시면 아마 그 신경 쓰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가보면요 일부러 꼭 찾아가는데요 양쪽으로 이제 사육신 생일이 쫙 비가 있거든요. 양쪽으로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아요. 저희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에 동학사 가시면 아마 거기 찾아가실 거예요. 거기 배양돼 있는 분들도 그렇게 많다 보니까 매년 3월 15일, 10월 23일 거기서 1년에 2차례 제사도 지내거든요. 어몽도 선생은 3년상을 치르고 그 이후에 영월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영월을 오지를 못해요. 죽어서 나중에 와요. 그래서 이분은 문경 위만이나 봉화나 예천이나 군의 의형으로 그 아들들까지 다 흩어져 살아요. 영월은 김씨, 이씨보다 영월엄씨가 더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몽도 선생 자손은 5집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후손들이 영월을 못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지금요 능이 있는 자리는 처음부터 왕릉 아니죠? 예, 영월 군민들은 몰래 보살핍니다. 영월 군지, 읍지 보면은 가끔 이렇게 제사 지낸 기록이 나와요. 그러다가 59년이 지나서 중종 11년에 노산묘를 찾아서 묘를 수축하고 제사를 지내라. 중종임금의 명이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몰래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때부터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이 계속 나옵니다. 400년 동안 계속 어느 해 뭐 했고 해년마다 이게 나와요. 다행스럽게 돌아가시고 241년 만에 숙종 24년에 1698년도입니다. 왕릉으로 복위 됩니다. 숙종임금은 뭐라고 했느냐? 아주 작은 후릉의 예를 모셔라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면 생략된 게 만원능입니다. 능 밑에 삥 들어가면서 12마리 동물 12지신이 조각되어 있는 병풍석 없습니다. 그 바깥에 담장같이 생긴 난간석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있어야 돼요. 용상난간 이게 뭐 임금을 하셨다는 표시거든요. 근데 그거조차 안 합니다. 거기다 문인석만 있고요. 칼을 든 무간석 없습니다. 거기다 또 없는 거. 또 없는 게 있어요. 원래가 임금을 지내신 분은 호랑이가 4마리, 양이 4마리, 말이 4마리 있어야 되지요. 근데 단조임금 등에는 2마리씩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요 2마리씩 다 있어요. 호랑이 2마리, 양 2마리, 말 2마리. 근데 이거는 숙종임금의 왕심입니다. 숙종임금은 단조임금을 왕릉으로 복위하면서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잡은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 첫 번째 왕권 회복입니다. 노산군 일기를 단종대왕 실록으로 개수하는 작업.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신하들이 입막은 겁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한양 100년으로 모실 것 같다. 비용 많이 든다. 근데 한양으로도 안 가고 작은 후릉으로 모시고 이러니까 너무 뭐든지 요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겠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백성들 마음을 달래준 겁니다. 백성들한테는 단조임금은 목에 걸린 가시예요. 그걸 아프지요. 맨날 마음이 아파요. 근데 단조임금을 왕릉으로 복위하면서 모든 말하자면은 울분을 달래준 거죠. 이렇게 3마리 토끼 다 잡습니다. 그래서 딱 12시에 끝내드릴게요. 제가 예정을 딱 했어요. 원래는 1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도 잘 들어주시니까 딱 12시까지 정했어요. 제가 그러면 그때부터 한 바퀴 돌아보시면 딱 시간 20분 될 거고요. 그래서 숙종임금은 이렇게 말하자면 3마리 토끼를 다 잡았잖아요. 숙종임금은 사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14살에 왕위에 오르십니다. 14살에 왕위에 오르시는데 이 20살 이전에 왕위에 오르시면 내명부의 가장 어르신이 발을 내리고 정사를 도와주시는 수렴청정 하셔야 되지만 내가 임금할 자격이 되는데 내가 왜 수렴청정 받느냐. 친정하신 분이에요. 직접 거기다 46년 제일하시면서 신하들하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킬 때 항상 밀당을 잘하시는 임금.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거의 뭐 밀당을 잘해가면서 이긴 임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숙종임금을 장기빈 사건 때문에 너무 여성 편력이 있다.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은 조금 좀 내려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에 왕릉에 가실 때 능을 보는 포인트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원래가 능에 가실 때는요, 이 능 봉분에 누워 계신 분은 역사와 함께 보따리 싸갖고 들어가는 것만이에요. 그 능을 조용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한 예로 국가정보원 옆에 내곡동이 있죠.
왜 헌인능이 있습니다. 인능은 순조능이고요. 헌능을 가보셨나요? 헌능 가보시면 어때요? 헌능에 임금이 누워 계신 자리 그 강이라고 하는데 강에서 딱 보면 저 아래가 어떻게 보이죠?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자리를 찾았을까? 참 좋은 자리입니다. 거기다 대본 8개월이라고 써있는데 조선시대 임금적인 재위기간이 가장 짧아요. 근데 이분은 누가 했냐면 배다른 동생 명종. 이분은 말하자면은 직관들을 전국에 보냅니다. 좋은 자리 받아와라, 찾아와라. 근데 한양 가까운 곳에 그냥 정해버려요. 가보면 인성하고 박씨하고 난간석에 부딪혀서 서로 말하자면은 싸우는 것 같아요. 얼마나 성의 없이 자양을 잡았으면 이 모양이 됐을까?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을 보실 때 항상 능에 누워 계신 분하고 그 능을 조용한 사람하고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능의 좌양이나 규모나 거기 담겨진 스토리는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 요거를 좀 간과하지 말고 눈여겨봐 주세요. 단조임금은 한이 많은 분입니다. 기가 많아요. 능에 올라가시거나 정착하게 가시거나 사배하시고 올 한 해가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죠? 편안하시고 꼭 기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 120살까지 무지하게 행복하셔야 됩니다. 왜? 왕릉에 오셨으니까. 저는 영월군 문화관광 해설사 이갑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시죠. 상류에 있는 그 자, 예. 이제 아, 여기 장문을 정순왕. 생겼어요? 얼른 예, 답사를 이따가 올라가시면 능호에서 뭘 보시느냐면요. 네. 거기에 능에 정영송이 있습니다. 단종이 정영송. 자, 올라가실까요? 그러니까 정영송. 그러니까 정영송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단종임금 정순왕후 이제 보고의 300주년 기념으로 여기서 두구를 갖다 심었고 거기서 두구를 갖다 심었고 그리고 능의 잔디를 똑같이 교환하는 행사. 합장은 못하더라도 일종의 합장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찾아라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 정영상 보세요. 고맙습니다. 예.